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 5개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를 도와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그래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저 종목 눈여겨봤는데 하시는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매수가라던가 매도가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가격 전략과 함께 자세한 전략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두 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종목들을 골라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LG U+를 시작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삼성중공업, 워닝 머티리얼즈, TSI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파트론, 현대제철, 배럴, LG 헬로비전, 화신 이렇게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눈에 띄신 종목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LG U+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통신주들이 굉장히 네, 좋아요. 수급 네. 엄청 좋고 네. 무겁지가 않아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옛날의 통신주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부터 현재까지 기준을 보신다면 외국인들 1위, 2위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SK텔레콤, KT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경기 방어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워낙에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매수를 보여주는 건 맞는데 통신주들을 매수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통신주가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옛날처럼 어떤 통신 기본 요금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종 구독 열풍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서서히 피로감이 지치는.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 게 한 5-6개는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액이 1,000원 단위도 있고 몇만 원짜리 단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거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이제 진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마이데이터 하면 은행들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선점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통신사들은 서포트만 했었던 것을 내가 왜 서포트를 해야 돼? 내가 가입자가 많은 대부분 내 고객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본다면 통신주 여전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LG U+ 경기 방어주의 성격 있는 통신주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떠서요. 속보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6달 연속 동결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중국 증시 잠시 후 개장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흐름 보일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또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무료 콘텐츠만 보는데 대표님 부럽네요. 구독을 많이 하셔서 네. 네, 저는 파트론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33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정도 성장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파트론과 같은 카메라 모듈을 얘기하게 되면 스마트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 부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공장의 가동률이 정상화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수주도 많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갤럭시 S20이라는 신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그의 어떤 납품도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 본업인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이쪽에서 어쨌든 수익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전장용 카메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애플 때문에 자화전자가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파트론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MC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레벨 2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어떤 기술이 상향이 될수록 뭐 레이더란지 라이다란지 그리고 카메라 이 채택수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그 관여하는 이제 범위는 계속 좁아지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이런 돌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이거를 처리하는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외부 요인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계속해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전장용으로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트론을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화장 좋아하시나요? 화장 좋아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화장품 쓰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 근데 일단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를 선정을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거리두기 완화죠. 일단은 방역이 이제 해제가 되는 부분들. 좀 있으면 이제 마스크 해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실내에서는 쓰겠죠. 실외에서의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만으로도 화장 수요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이제 그런 뭐랄까요, 리오프닝 이런 걸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리오프닝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그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TS BD 샴푸라고 해요. 다들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모발 관련해 가지고 그 탈모를 좀 예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탈모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중국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수십억 명이니까 그중에서 탈모 인구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흥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지만 점진적 우상향 한다라면 주가도 우상향 기조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현대제철도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도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인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얘기는 뭐 철강주 같은 게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이 이 판매가 좀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달에서 4월 달에도 열연 강판인지 후판과 같은 이런 제품들을 톤당 10만 원 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조선업체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6,023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 현재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가는 상태 좀 낮은 편인데 앞으로 완만한 우상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 1,30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조 2천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유럽에 투자를 또 진행을 합니다. 유럽 체코 공장이 핫스탬핑 라인을 또 증설을 진행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친환경차,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의 어떤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내 전기차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21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제 뭐 340만 장에서 480만 정도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격 인상과 그리고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해도 실적 증가세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현대제철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표님께서도 세 번째 종목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가 있는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삼성중공업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제철소들이 가격 올리면 슬픈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LNG선이든 그래서 선박 수주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주 물량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수주 모멘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원자재 가격 이슈라는 것이죠. 철강사들이 가격을 올리면 뭐 밑에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조선사들은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선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안 좋은 것은 지금 안 좋은 것이지 앞으로 지금 수주한 부분들은 뒤늦게 반영된다는 거. 이런 거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을 주목하는 게 뭐 비록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유가는 전 계속해서 $100 이상 고공행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양 플랜트 수주가 하나하나 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수주한 것을 인도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으로 잡힐 수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박 사이클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 호황세는 장기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박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서 호황기가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름수 해주 배럴인데 네. 좀 너무 높지 않나요? 지금 연중 고점이던데. 네. 갑자기 디스를 하시네요. 네, 더 올라가는 건가요, 계속해서? 네.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니까 이제 따뜻한 물을 좀 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더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워터 스포츠 관련되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을 보게 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이었던 그 뉴스를 좀 봤는데 3월달 여성 워터레깅스 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30%나 증가를 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성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188%가량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여름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태국 같은 동남아 쪽 예약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 통계를 좀 참고해 보게 되면 이제 하와이 쪽 이런 그 예약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바다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마 워터 스포츠 관련된 제품들이 그래서 좀 많이 팔려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골프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언급이 되긴 했었지만은 배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노출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조금 일정 부분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이 부분을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올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차트를 좀 넓혀 보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아니죠. 넓혀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올라갈 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대비해서 배럴과 같은 워터스포츠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도 빠르게 이야기 들어보죠. 네, 워닝 머티리얼즈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재, 부품, 뭐 원자재 이런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반도체 희귀가스 소재가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뭐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재를 워닝 머티리얼즈가 받아오는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 약간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또 판가 인상으로 또 그런 것을 또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들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지금 IT 쪽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지 줄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충격 이런 부분들 해소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가스 수요는 계속해서 더 증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37,000원, 38,000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이 자리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추세가 상승으로 완전 전환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8,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중국 시장이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13%가량 밀리면서 3,189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진행했고요. 상해 종합지수, 홍콩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는 0.26% 조금 더 깊게 밀렸고요. 2972포인트
10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알렸습니다. 앞서서 중국이 경제 전망에 대한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3.7%를 동결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줬었죠. 이와 함께 중국 시장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0.47%가량 밀리면서 2,700선 겨우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927포인트 선, 930선 내어준 채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세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팀장님의 종목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어떤 거죠? 네, 네 번째는 LG 헬로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LG 그 그룹은 잘 아시겠지만 전향적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생산하는 것 빼고는 다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전장 부품 그리고 마그나와 합작 범위를 만든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그러니까 뭐 전기차 만드는 것 빼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한다 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LG 그 SK 시그넷이라는 회사와 이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 모 주유소, 그러니까 GS 칼텍스 모 주유소에 있는 이 주유소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해서 여기에 전기차 충전 시범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뭐 진행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 쪽으로 진행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그 충전기 생산도 아마 L전자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전 인프라를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이쪽으로 사업 영향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하드웨어 쪽은 또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LG 헬로비전이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선정한 충전기 보급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통합 서비스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LG 헬로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차트는 상승 늘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목을 이용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LG 헬로비전 가격 전략도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이야기 들어보죠. 네, 저는 TSI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믹싱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셀 업체들 뭐 LG, 뭐 SK 그리고 뭐 삼성이 투자를 대규모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160기가와트급인가요? 지금 늘리려 하고 있고 LG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올해 삼성하고 죄송합니다. LG하고 SK만 삼성 빼고 투자되는 게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요. 8조에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삼성이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믹싱 업체들 TSI가 공급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10기가와트당 한 250억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TSI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TSI가 만약에 셀 업체들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매출 규모를 한 3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그 수주가 될 수 있고 최근에도 한 200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최근 매출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로 큰 규모의 수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실적 충분히 증가 기대가 되고요. 또 TSI가 작년에 실적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물류비 비용 증가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성 증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신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마지막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좀 턴을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화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그 미국 엘리바마 지역에 첫 현기차 생산 라인을 이제 만듭니다. 이 증설을 통해서 만드는데 앞으로 투자는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지 생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이 그룹 자체가 202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106만 대에서 17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완성차라든지 전기차의 어떤 최근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뭐 현대차, 기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 미국의 엘리바마라든지 조지아 지역의 공장을 현지 법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신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 1위고요. 그래서 전체 플랫폼 물량은 한 60%, 최대 60%까지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현대 기아차 쪽으로 샤시 부품을 거의 10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현대 기아차 쪽으로 이게 완성차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도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주가도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상승 기조로 돌아설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5가지의 종목, 그러니까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께서 뽑으신 탑픽 종목 하나씩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오늘 탑픽 종목 어떤 걸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주들은 올해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을 거 생각하고 있고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 7,500원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가는 5,9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5,900원 이탈 전까지는 분할 매수 대응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탑픽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화신. 화신요? 네. 매수가는 7,900원에서 8,2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약간 높은데 일단 조정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8,200원 이하 매수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